반갑습니다. 금일 메타 광고 운영 기준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김재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일단 웨비나의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전제 조건인 공지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이슈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그 이슈들을 극복을 하기 전에 메타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현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실 때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뒤에 Q&A 시간 때 이 부분을 같이 풀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개인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전제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류업종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도 패션 안에서도 여성 타겟, 남성 타겟, 그리고 캐파가 브랜딩 중심인지 아니면 어떤 그 커머스에 대한 전환 수익 중심인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별 개개인의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웹이라는 저의 어떤 기준들에 대한 어떤 극복의 사례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 진행하는 대상자인 어떤 페르소나는 크게 이제 저희가 대표자분들, 혹은 사업자 내의 운영자분들, 그리고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분들, 또 이제 일반적인 마케터분들 다 아울러서 대상자인데, 보통은 저희가 B2B 상태에서의 어떤 부분들, 또 B2C 상태에서 어떤 부분들, 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실제로 상담을 어떻게 질문이 오고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계정 사례 위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메타 광고를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네이버 중심이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이렇게 주력으로 되어 있는지가 한번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용 사용 시간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망라를 해봤고요. 여전히 인스타그램은 여가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소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은 높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정보 검색 위주의 포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로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의 들 역시도 인스타가 상당히 높은데 X가 두 번째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X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팬덤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앱상의 어떤 비교 데이터를 했을 때에 X가 두 번째 위치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일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당근 11일부터 인스타 19일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수는 이제 과거부터 대한민국 1등 플랫폼이 네이버가 누적해온 사용자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파는 높지만 인스타그램도 2,500만 명, 저희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절반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설치 건수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 건수는 최근 3개월 데이터입니다. 이제 12월, 1월, 2월인데 1월 달에 조금 우하향하는 부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있었지만 또 2월에 반등하는 모양새가 갖춰졌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좀 하락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틱톡이 40대에 대한 어떤 연령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성도 파트는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이제 선두로서의 어떤 입지를 구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괄목할 만한 부분들은 X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팬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괄호열은 사용 시간, 세로열은 사용 일수입니다. 그래서 사용 일수 대비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긴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사용 시간 구성 비교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경쟁 앱으로의 이탈 부분의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는 물론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를 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는 어떤 상호 보완적 또는 경쟁적인 관계에서 대한민국 내의 어떤 사용자 수의 모습들을 쉐어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데이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용 시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그 다음에 스레드는 20대, 30대, 페이스북은 30대, 40대 기준으로 해서 10대부터 40대, 50대 역시도 한 19% 정도로 지금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대에서 50대까지 다 아우르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나 당근 같은 경우에는 3, 40대 위주의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 스레드, 인스타, 나아가서 10대, 20대, 20대, 30대, 30대, 40대 전체적인 어떤 연령대를 아우르는 광고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제 조건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타 운영 광고에 대한 기준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슈들을 어떻게 타파했는지 그리고 그 이슈들을 왜 잘 알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 이슈 케이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의 구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정 단위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두 번째 섹션에서는 캠페인, 세 번째는 세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소재인데, 소재는 소재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기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파트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정 단위인데요. 계정 단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래된 계정을 다시 라이브를 했는데, 과거에 분명히 잘 돌아가는 캠페인이거나 계정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광고비가 안 태워진다든지 혹은 저는 권한을 그냥 받아서 진행을 다 했는데 광고를 생성하려니까 권한이 없다고 하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정 단위 이슈들은 제가 아이버스 내에서도 케어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금일 웨비나는 교재로도 배포가 될 예정이지만 조금 더 이 항목들을 확인하실 때 솔루션 케이스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URL을 아래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이 URL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캠페인 단위에서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CBO 형태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캠페인 단위로 여러 개를 어떤 복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캠페인 단위에서 히어로 소재가 나왔는데 그 어떤 히어로 소재에만 계속 예산이 좀 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편에 B2B 형태로 제가 실제로 계정 디벨롭한 사례들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트인데요. 세트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죠.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단계라든지 이게 잘 됐을 때의 세트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어떤 추정값, 측정값 혹은 확정값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러니까 소재랑 그 외,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스타 게시글을 저희가 피드상에서 올렸는데, 그 해당 인스타그램 피드를 그대로 게시글 형태로 들고 와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광고 전용 소재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때로는 믹싱을 해서 디벨롭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어떤 업스케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단위인데요. 이 해당 질의 자체는 처음에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을 할 때 이제 본인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저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 내에 비즈니스 정보를 등록을 하실 때 내 지인 걸 등록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문의가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어떤 사업자 번호를 사용을 하더라도 설정 자체는 가능해요. 설정 자체는 가능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뭐 이슈가 없지만 사업자 정보, 그다음에 결제 수단, 그다음에 계정 운영 이력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신뢰 기준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특정 이슈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문제 삼을 여지가 상당히 다분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뭐 계정 잠김, 비활성화, 뭐 무결성 이 부분은 조금 더 딥한 부분이긴 하지만 해킹 등의 상황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의 어떤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명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복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몇 주 동안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조금 정성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광고는 찰필 미뤄지게 되고 계정은 안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스트 목적이라면 치고 빠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임시적인 부분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장기 운영하신다면 네,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진행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계정에 대한 보류나 이런 부분들을 연락이 올 때, 많은 아마 사업자분들, 마케터분들께서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어떤 관련된 메일이나 메신저가 온다는 거. 근데
상당히 피싱 메일이 많아요. 정말 피싱 메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체크 표시에 대한 이 인증 마크가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메시지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고 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계정을 블록하거나 잠김한다기보다 항상 그 소명에 대한 기간을 미리 이제 전달을 해 줍니다. 물론 어떤 심각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이 메시지를 좀 유념을 해서 대비를 한다면 계정에 대한 이슈들도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결제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청구 결제 이 부분은 대부분 카드를 한번 등록해 놓으신 다음에는 잘 안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부의 카드 한도가 초과가 됐거나 혹은 그 카드에 대한 한도를 뭐 미리미리 수정을 못 해둬서 이렇게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메타에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24일 날 세 번의 결제 시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다 실패로 나와서 우리 다 풀었는데 왜 계정을 잠김을 다 풀어놨는데 한도를 풀어놨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이 부분은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풀었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있었을 때는 꼭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푼 다음에 이 지금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바로 결제를 처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존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지금 결제하기가 막힌 상태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막힌 상태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결제를 여러 번 시도를 하시게 되면 그 시도 횟수에 대한 부분으로 신뢰도 기준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풀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그 계정 이슈였는데요. 비즈니스 스위트 자산을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스타 계정을 이제 여러 개 등록할 수는 없겠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업체가 많이 있고 직영점도 있고 가맹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막막하다. 그래서 대표 스위트 계정을 개설하고 여러 개의 인스타 그 분점 계정들을 자산으로 연결을 해서 광고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케이스셨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제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대표 비즈니스 관리자를 좀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별 혹은 지점별 인스타 비즈니스 계정을 각각 자산으로 다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인스타 계정이 추후에 늘어나게 되더라도 동일한 관리자 내에서 광고 계정, 권한, 콘텐츠를 좀 운영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나 지점이 좀 늘어나게 되더라도 광고 성과나 데이터가 섞이지 않게 관리하고 볼 수가 있고 운영자나 어떤 대행사가 바뀌더라도 권한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수월해요. 보통 운영을 하게 되면 대행사가 바뀌거나 운영자 권한이 바뀌게 되면 어떤 그 해당 픽셀 권한을 좀 들고 오는 게 좀 애매해진다든지 가능은 합니다만 애매해진다든지 어떤 자산에 대한 쉐어 관점으로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어떤 분쟁이 되게 많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특정 계정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자산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광고, 콘텐츠, 분석 체계를 확장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적으로 페이스북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택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 기본값으로 세팅해 두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어떤 페이지를 추가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신 케이스였어요. 이제 이 업체는 해당 국내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지만 이제 글로벌을 해외적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IP가 여러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계정을 여러 개 연동한 다음에 인스타 계정을 돌렸는데 또 인스타 아이디를 추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를 추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정책상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이제 여러 개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실무 관점에서는 광고 계정을 추후에는 이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국내랑 글로벌 기준으로. 왜냐하면 광고의 어떤 성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 청구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계정별 데이터 등을 각각 분리해서 추출하고 분석을 할 수가 국가로 어떤 타겟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다 혼재돼서 믹싱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서 단위에서 추려서 볼 때 불가피한 작업들이 또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보시는 게 어떤 추후의 계정 제한이나
그뭐 권한 관리 이슈가 좀 발생을 했을 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께서 많이 겪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비즈니스 스위트의 그 플래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게시글 예약 같은. 이제 게시글 예약을 해뒀는데 갑자기 이제 조금 내부에 이벤트 수정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렸던 게시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갑자기 오류가 나는 거죠. 이렇게 화면이 분명히 우리가 게시글 업로드가 다 되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도의 이 계정의 접속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으로 결론은 났어요. 결론은 났지만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은 연동 토큰이라고 해서 그 인스타그램 계정의 연동 토큰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어떤 변경되거나 했을 시에는 그게 이제 조금 뭐랄까 동기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약 포스트나 이런 것들이 로딩이 되지 않아서 삭제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나 인스타그램이 재연동하는 과정에서 연결 문제 해결 버튼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하거나 이런 이슈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뭐 약간 2단계 인증 설정을 뭐 추가로 했다든지 아니면 인스타를 다른 걸 했다가 다시 재로그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서 전체 로그아웃을 시켰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기존에 연동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솎아내신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는 걸로 플로우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그 아이버스 내 쪽지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활용 동의는 받았거든요. 이분께서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고 인스타그램 서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나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안 선다라고 해서 제가 동일한 부분으로 바로 이제 메타프로 분께 상담을 드리면 됩니다라고 안내 드리기 전에 방법들을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마다 다른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것들은 너무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그 정리해두신 방법들을 바로 차용해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네, 부끄럽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회신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기준들을 오늘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캠페인단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단기 이벤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이 가격, 아니면은 일주일 뒤에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메타 광고 돌리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홍보 내용은 이제 그 게시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같은 거 달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드 사진을 올려가지고 캠페인 목표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 7일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전제 조건을 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참여율을 높이는 목적, 그러니까 참여율에 대한 어떤 반응도를 높이는 목적 어떤 광고라면 잠재 고객 타겟으로 진행하는 건 물론 가능은 한데 이번 케이스처럼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 댓글 반응 유도가 핵심이라면은 이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넓게 잡기보다는 핵심 타겟을 중심으로 어떤 디테일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내에 이벤트 게시글을 먼저 업로드하고 해당 게시글 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해서 비즈니스 계정 내에 광고 관리자, 캠페인, 세트, 소재 구조로 집행하는 방식을 차용을 하되 게시글 업로드할 때 크리에이티브 있잖아요. 소재. 소재에 대한 어떤 댓글 좋아요가 좀 명확하게 참여 유도가 되도록 CTA,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참여, 지금 확인하기, 지금 뭐 100원 딜 이런 식의 어떤 CTA 문구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미지 내에 녹이게 되면 또 보다 더 어떤 빠른 아웃풋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정도의 어떤 단기 운영이라면은 전환 캠페인보다는 게시글 반응 어떤 최적화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트래픽 캠페인이든 참여 캠페인이든 세트 단위의 어떤 타겟이랑 광고 단위의 소재 부분들이 조금 더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짧은 기간 내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닦는 거에 대한 게시글과 댓글 반응이긴 하지만 그거를 최초에 접근하는 거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 캠페인을 짜실 때 캠페인 목적보다는 어떤 소재까지 같이 신경 써주시는 플로우로 진행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트래픽 기준들을 창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C가 캠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S가 세트, 그 다음에 C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1차적으로 세팅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정도 세팅을 해서 1 캠페인, 1 소재, 1 크리에이티브.
이런 식으로 세팅을 정렬을 해서 처음에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얻고 나서 그 이후에 디벨롭하는 상황일 때는 이제 CBO 캠페인을 이용을 한다고 CBO 최적화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가 제일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게 되면 새롭게 제작한 크리에이티브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더라도 이게 균등하게 소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일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다 계속 부스팅돼서 태워지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위닝 소재들로 ABO로 발굴을 했고, 그걸 이제 CBO로 투영을 했다 뿐인데, 왜 메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검증 기회도 없이 진행을 하는 거냐라는 어떤 조금 이렇게 문의 아닌 어떤 항의이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BO 세트 한 개 내에 다수의 소재를 넣게 되면 사실 이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특정 소재에 많이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구단을 운영을 한다고 할게요. 운영하는 이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많이 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는데 잘하는 선수를 다른 데서 데리고 왔다고 한들 그 데리고 온 그 축구 선수를 갑자기 뭐 선발로 기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메타도 동일하게 시스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 해당 캠페인 내에서 잘 돌아가고 있고 이미 전환에 대한 안정성이 잘 있는 그런 소재들에 더 몰아주는 거죠. 굳이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짰다고 해서 그쪽에 더 균등 배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소재들도 이제 CTR이나 CPA가 나쁘지 않은데 예산 분배를 못해서 검증 기회가 좀 없는 상황이라면 분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보통은 이제 신규 소재를 제작을 하고 뭔가 예산이 좀 안 탄다고 해서 다시 계속해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당 캠페인 소재 내에 그런 새로운 소재라고 해서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새롭게 어떤 분리 배치를 해서 생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광고주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내부 경쟁이 카니발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각의 캠페인과 각각의 소재와 각각의 세트로 구분되어 진행을 하다 보니 각각 서로서로 상호 간의 내부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내부 경쟁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CBO의 특성상 어떤 그 캠페인 그 예산 최적화에 대한 범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어떤 그 업스케일하는 전환에 대한 캐파 증진을 위해서 소재를 좀 잘 나오는 소재에 어떤 예산을 몰아줄 뿐인 것이지 그런 기능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그 소재가 뭐 같은 어떤 동일한 소재라서 내부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예산 집중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그때 회신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좀 소재를 만들었다 보니까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조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재를 짜실 때도 새로운 소재를 ABO로 검증이 된 소재를 이제 CBO로 넘어가는 어떤 그 소수의 그런 과정들을 뭐안 탄다고 해서 그냥 차일피일 밀어두지 마시고 별도의 캠페인으로 다시 한번 더 분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CBO를 이용을 하고 있을 때, 아까랑 조금 유사한 결인데 내용은 좀 다른데요. 이제 이분께서는 CBO 한 개 세트에 논타겟 소재 세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 예산이 한 20만 원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소재에 그 소재를 신규로 계속 투입을 해서 이 캠페인을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ABO로 해서 소재당 10만 정도 데이터를 쌓은 후에 옮기면은 예산 쏠림을 좀 풀 수 있냐. 그러니까 ABO로 세트 단위에서 소재 테스트를 완료를 한 걸 CBO 캠페인 제작화로 옮겼을 때 검증된 소재니까 바로 옮기면 잘 타지 않겠느냐. 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는 세트 간의 어떤 소재 성과 차이를 이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전환 확률이 높은 것들로 몰아주는 게 CBO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의 소재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BO에서 소재 테스트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ABO에서 충분 데이터를 이제 확보해서 경쟁력 있는 소재만 추려서 옮기더라도 소수만 옮기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성격이 다른 소재라면은 세트를 아예 분리를 하거나 별도 캠페인을 운영해서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이제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2호 예산을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분배가 고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성과 좋은 소재로 더 몰리는 경우도 흔히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억지로 나누는 것보다는 ABO 기준에서 소재 테스트를 하시고 그 소재를 12호 내에 스케일 흐름은 유지를 하지만 소재를 무조건적으로 뭐 검증된 소재라고 해서 잘 탄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네,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CBO와 ABO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ABO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드세트 내에서 세트 단위에서의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CBO는 이제 캠페인 예산 최적화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업스케일을 할 때는 이제 CBO로 가는 그런 어떤 플로우상에 있는 부분이고 때때로는 그 양쪽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특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뷰티 같은 소재들은 피로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CBO에 대한 소재들을 적절히 믹스를 해가면서 ABO도 활성화를 같이 시켜야 이렇게 탁탁탁 구조가 맞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보통 광고, 그 ABO랑 CBO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광고 운영법이나 그다음에 소재 교체 시기나 그다음에 소재 교체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좀 망설여지시거나 애매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실제로 이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이 질문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메타 광고는 사실상 이제 지금 이 업체처럼 ABO의 신규 리탁의 분리 구조는 초기 테스트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이 계속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ABO로 계속 예산을 올리거나 증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CTR이나 로아스가 조금 계속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다소 어떤 운영 측면에서는 CBO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CBO는 이제 여러 타겟을 이제 한 개 캠페인 내에 동시에 좀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전환 가능성이 어떤 높은 세트에 예산을 자동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운영 안정성과 스케일 효율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해요. 그래서 어떤 ABO 기준으로 약간 성과가 하락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뭐 캠페인을 다시 복제를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CTR 클릭률이 하락하거나 빈도 상승, 그 소재 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빈도 상승이 좀 되게 되면 소재의 어떤 피로도 신호로 좀 봐주시고 성과가 완전히 이제 하락하기 전에 30에서 50% 정도로 교체 혹은 신규 소재 추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 주셨던 게, 그러면 이제 예산이 많아야, CBO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BO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좀 소액인데, 하루에 5만에서 10만 원인데, CBO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을 많이 태워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예산이 적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ABO든 CBO든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용 예산이 적게 되면 초반 비즈니스 계정 내에 광고 관리자 단위에서 학습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뭐 바꿔 말하면 픽셀을 좀 노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ABO로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좀 ABO랑 CBO를 좀 믹스해서 운영도 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소재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명한 소재와 데이터 체크를 좀 진행을 해서 CBO로 추후에는 완전히 탈바꿈하는 부분들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시간 상태로 계속 예산 업스케일 하는 방식들도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적합성 부분은 제가 많이 참고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ASC에 보통 어떤 전용 조건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어떤 기준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적합성 캠페인, 지금 적합성에 나와 되어 있는 이 단어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캠페인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예산을 사용하려면 이 캠페인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려달라고 메타에게 얘기하기 전에 메타가 먼저 이 자격 요건들을 지금 이렇게 망라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런 기준들이 있고 이런 기준들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됐을 때에 진행이 좀 용이하구나, 잘 되는구나 부분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제가 캠페인을 번번이 이렇게 메타프로에게 지금
내부 경쟁은 없냐? 이 캠페인은 잘 되고 있는 거냐? 뭘 조금 더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냐라고 또 묻기 전에 저희가 먼저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 계정 나중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면은 다양한 어떤 내용들로 나와 있을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좋다, 뭐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복제 기능은 사실, 어, 저희가 보통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두 가지의 갈래로 캠페인 복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을 복제를 할 때 어드밴티지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복제를 할 건지 어떤 기존 공감 댓글에 대한 공유 표시를 해서 진행을 할 건지 이렇게 크게 갈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복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 부분들을 그냥 기존 공감, 게시물, 댓글, 좋아요를 그대로 끌고 온다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우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공감이나 댓글 공유가 유지가 되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하는 부분으로 이제 광고가 인식을 해서 어떤 초기 클릭률이나 어떤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 반응이 좀 저조한 성과 변동폭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댓글에 누적된 후기나 어떤 정보 전환 결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제를 한다고 해서 저 부분을 다 끌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인 어떤 의사 반영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복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세트랑 소재랑 그 외 기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죄송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트 단위에서 이렇게 결과 내용들을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바꿔도 이 세트 결과에 대한 예상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결과당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이제 추산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거 유사 캠페인, 계정 히스토리, 아니면 어떤 경쟁 상황 등을 이제 기반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이제 예측해주는 어떤 참고 값이기 때문에 참고 지표로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실제 데이터는 어떤 GA로 보시는 부분, 그 다음에 메타 대시보드 상에서 얻어지는 부분들로 대조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타겟에 대한 어떤 추산치, 예측 결과치를 체크를 하는 어떤 저런 기능들이 있지만은 약간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 타겟들을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스타 피드에 이렇게 광고가 떴을 때 그 광고에 점점점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눌러서 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에 대한 항목들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 광고주가 어떤 사람과 비슷한 사람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기본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그먼트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매자의 관점이고 마케터고 대표자님이시지만 내가 평소에 지금 현재 활동을 하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최근에 뭐 이렇게 직장인들 인기 뭐 간식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감자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어떤 광고 활동에 누적이 되어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도달되는 어떤 사용되는 카테고리 활동 정보 타겟 기반의 광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제가 어떤 광고를 봤는지, 그리고 제가 최근 활동 순으로 어떤 주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비즈니스,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지는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봤다고 최근 활동으로 되어 있고 이게 가장 기본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활동 순으로 타겟들이 정렬된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그 어떤 직업과 구분에 대해 세그먼트는 되어 있겠지만 제가 타겟을 잡을 때는 그분이 실제로 한 최근 활동 기준으로 먼저 한 번 더 소구가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최근이 아니라 자주 표시되는 순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되게 되고, 뭐 가끔 이제 클릭하는 어떤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트업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겟을 잘 측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던 추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록에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저희가 세그먼트 하고자 하는 그 타겟들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확실하게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세트 단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캠페인 세트 단위에 대한 그 메타에서 제한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링 기반으로 이만큼의 예산 수정을 해라. 혹은 이만큼 예산을 더 써라. 라고 어떤 제한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제한을 다 적용을 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다 오케이 하게 되면 뭔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모델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일 결과가 0.78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5만 원을 더 수정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건도 증가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이제 참고 지표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서 메타에 따졌을 때 뭐 이렇게 뭐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없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의 어떤 품질 순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분석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항목 열 맞춤 설정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기본값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기본 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평균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있다든지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빈도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참여율 순위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신고나 아니면 뭐 외부 요인으로 뭔가 이렇게 산정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산정을 하는 경쟁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진행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제가 뒤에서 성과가 좀 무너졌을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지를 말하면서 빈도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들이고요. 네, 기어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대요. 기어 설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주분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메타 광고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결과 데이터가 지금 너무 과집게 되고 있는 것 같다. 메타가 너무 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데이터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클릭 후 7일, 참여 조회후 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 1일로 바꾸게 되면 더 머신러닝이 좋아지거나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픽셀과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디바이스 추적 제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메타가 일부 전환들을 이제 모델링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 전환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보다 결과 데이터가 좀 많이 크게 보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고 뭐 호스팅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어 설정을 클릭 1일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어떤 그 메타 결과를 절대 매출 기준으로 보지 말고 로아스나 CPA 같은 어떤 효율 흐름의 어떤 참고 지표로만 확인을 한 다음에 GA나 자사몰 매출들과 대조를 해보면서 기여 설정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효과를 측정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여쭤보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머신러닝인데요. 메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0건이 어떤 그 가이드라인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맞지만 마지막으로 대폭 수정이 된 후에 50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샵 광고 같은 경우는 17건이고 메타에 5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세트 단위, 캠페인 단위에서 큰 변경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분에서의 시점으로의 50건을 계속적으로 반복 산정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광고주분은 이제 그 애견용품이었는데 3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하루에 광고비가 3만 원이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마진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체크를 해봤던 부분들은 CPC랑 CTR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전환에 대한 캐파가 지금 광고비에 대한 조금 소액 진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결론을 내렸고, CTR이나 CPI, CTR이랑 CPC 수치가 지금 나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뭐 2배, 3배 증액하면 의미가 없지만, 점진적인 어떤 상향으로 캐파 증진을 이끌어 가면서, 장바구니랑 구매 시작 같은 다른 어떤 픽셀 시그널 값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제 구매 지표로 활용을 해서, 픽셀에 대한 학습을 되게 다양화하자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뷰티 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뷰티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소재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다. 그래서 2, 3일 진행하면 소재가 바로바로 효율이 꺾이고 2, 3일 하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뷰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소재 피로도가 좀 그 대상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빠르게 누적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소수의 어떤 소재, 히어로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도 있는 소재를 어필하는 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소재의 교체 가능한 풀을 항상 좀 확보를 해두는 거를 저는 좀 포인트로 해서 피드백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수 역시 좀 과도하게 좀 늘리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학습이 좀 집중될 수 있는 어떤 최소 구조로 하면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단타로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부분들의 좀 디테일한 이제 부분인데 이제 이 광고주분께서는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그 홍보하기 버튼을 눌러서 게시글을 그냥 홍보하는 것들로만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홍보하기 기능을 그냥 홍보하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광고용 소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우린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사수가 없어서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당연히 캠페인 세트, 뭐 광고 소재 설정에 대한 순서겠지만 불러와서 이제 게시글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광고용 전용 소재로 하는 것들은 어떤 목적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 목적으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브랜딩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기존의 게시글에 좋아요나 댓글 반응들이 잘 쌓아져 있는 저희 어떤 브랜드의 톤 앤 매너와 잘 맞는 그런 게시글을 끌어와서 브랜딩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단타로 광고의 어떤 효과나 아웃풋이나 로아스나 이런 것들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후자로 진행되는 부분들로 광고 전용 소재를 창출해서 같이 믹싱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재 세 번째인데요.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제 남성 의류 업체이셨습니다. 그 릴스를 업로드를 하고 그 게시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고로만 진행을 하는 게 뭐가 좋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 사항들이었는데 결론은 이제 비슷한데요. 그 남성 의류처럼 어떤 그 브랜드 톤, 무드 그리고 어떤 피드의 완성도가 중요한 업종이면 최소 어떤 일부 핵심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피드와 결이 좀 잘 맞는, 업체와 결이 좀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가닉 리스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반응 좋은 소재를 이제 광고로 확장하는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신제품을 좀 테스트하거나 고객 반응도를 좀 보기 위해서는 광고 전용 소재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좀 디벨롭 해나가는 걸로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좋게 피드백이 되어서 도움이 되셨다는 것까지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재를 저희가 짤 때 그 시스템상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를 만들게 되면 이름, 파트너십 광고, 페이지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되는데 오늘 파트너십 광고까지 언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광고 이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날짜가 적혀져 있는데, 저는 이 날짜를 대시보드 상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항상 이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기재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이제 대충 그냥 기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처음에는 괜찮지만 캠페인 세트 소재에 대한 목적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게 될수록 나중에 돼서는 그 대시보드 상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이름을 설정하게 되면 초기에 언제 이렇게 시그널이 갔는지 또 그 중간에 머신러닝이 언제 완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두면서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설정을 해두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광고 설정 부분에서도 보통은 이미지나 동영, 그 슬라이드 형식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컬렉션은 노출 지면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 메타 컬렉션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넓게 노출이 되는 지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 웨비나를 들을 때도 좀 단기적인 어떤 고정 이미지나 릴스나 숏폼에 대한 성질이 조금 효과가 적을 때는 컬렉션으로 전환을 해보라라는 어떤 웨비나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컬렉션의 부분들은 항상 좀 활용해보는 지표로서 체크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되는 상품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이 좀 우위가 있거나 잘 판매가 되거나 어떤 경쟁에서 좀 앞서 있거나 라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여러 광고주의 광고 부분들도 같이 활성화를 해서 동종 어떤 포지션, 유사 어떤 비즈니스의 포지션 상에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소거되도록 움직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까지 지금 얘기를 하기는 너무 길어서 저희 소재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재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그 소재를 업로드를 그좀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되어 있는 이 영역을 아마 다들 마주하실 건데 이 영역에서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체크 표시에 맞춤 설정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하기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맞춤 설정하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광고 문구 개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구가 나갈 건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악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디테일하게 개인화해서 커스텀해서 맞춤으로 그 해당
저희가 광고단에서 녹여 넣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 설정하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상 꼭 유념을 해서 소재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일 텐데, 저희가 보통 그 소재를 테스트를 하거나 디벨롭을 할 때 그 해당 소재를 그냥 복제해서 넣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복사 붙이기를 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액티브 테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엄연히 좋아. 이 부분에서는 기존과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지만 이렇게 제일 아래 어떻게 성과를 비교하고 싶으신가요? 해서 게시물 참여당 비용이라든지 거의 수십 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KPI로 설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참고 지표로 해서 테스트 설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고도화된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가장 성과가 좋은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캠페인에서 실시된다라는 어떤 목적을 띠면서 이게 지금 존재를 하는 거라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기준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저희가 광고 CTR을 어떻게 올려야 되냐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짜야 되냐 이런 부분들보다도 CTR을 어떻게 올려야 되냐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보통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재를 많이 바꾸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해요. 이런 소재, 저런 소재 제작을 하고. 근데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뻔한 말일 수는 있지만은 첫 1, 2초에서 하면서 이제 약간 후킹이 될 수 있는 요소라든지 시선을 끄는 부분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정확한 타겟에게 광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좀 건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미지를 배너를 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가장 먼저 CTA 부분으로 소구를 해서 진행을 하거나, 어떤 타겟과 소재의 결을 맞추는 과정에서 같은 소재라도 타겟을 좀 다르게 하거나, 그런 어떤 문구만 살짝살짝 바꾼 유사 소재들은 크게 테스트 범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사하게 디벨롭하는 부분들을 소재 테스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결이 맞지 않고요. 완전히 다른 소재를 다른 타겟 혹은 소재를 디폴트 값으로 놔둬놓고 타겟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는 게 테스트에서는 좋습니다. CTR을 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날씨가 조금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된 상담을 최근에 했었는데, 업종별 이제 떻게 좀 클릭률을 좀 가져가야 되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업종별 평균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모수가 뭐 엄청 뭐 다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값으로 최근에 진행했던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각 피드 혹은 릴스 이런 지면들별로 클릭률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후킹 소재를 너무 과하게 넣을 경우에는 클릭률만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릭 과잉이 일어나기 때문에, 클릭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전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되어서 이거는 이제 전환율이랑 CPA 성과 지표까지 다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픽셀이 안 심어지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픽셀을 못 심는 어떤 플랫폼 성격이 있는데, 이제 Q10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CTR은 잘 나오는데 전환율이 너무 좀 잘 안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무조건 전환율이 있다고 해서 전환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CTR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환이 바로 안 나온다고 목표를 다 바꿔서 그냥 다 엎어서 다시 리셋하기보다는 랜딩 조회 기반으로 의도가 좀 충분히 좀 숨어 있는 트래픽을 꾸준히 쌓으면서 리뷰나 소재를 좀 함께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운영 방향이 좀 문제가 있기보다는 픽셀이 없는 그 환경이 좀 문제인 거기 때문에 다양성 지표들을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이 계정인데요. 이제 이 계정에서 이렇게 결제 시작, 결제 뭐 전환, 구매 이런 부분들만 보통 데이터를 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저희가 영상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 그 영상 데이터를 보는 열 맞춤 기준 중에 스루플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동영상에 대한 소재에 대한 신선도, 그다음에 측정값을 제대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15초까지 받는 사람 비율이 이 정도인데 3초까지 보는 사람 비율이 이 정도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전환당에 대한 단가까지 다 이렇게 쭉 플로우 있게 링크 클릭까지 다 측정을 하게 되면, 단순히 클릭률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영상미가 초반에 안 좋은 것인지 15초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전달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세그먼트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다 나은 어떤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픽셀의 연동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볼 수 있는 지표들은 항목을 설정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 계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실제로 이게 B2C 계정이었고 일반 고객들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이제 위에가 1차, 밑에가 2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을 했을 당시에 이렇게 12건의 구매를 일주일 동안
결과당 비용이 거의 6만 원대에 육박을 하는 그런 계정 상태였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세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랜딩 페이지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는 3배, 결과당 비용은 3분의 1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2차 디벨롭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설 특가라는 내용도 같이 지금 캠페인 웹사이트 구매가 추가된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디벨롭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기준들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초반 두 줄에 대한 호킹성, 또 그 초반 두 줄이 그 인스타그램 피드 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기 전에 몇 글자가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숫자가 몇 글자까지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몇 자까지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는 저희 그 프로필 카드에 대한 닉네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글자가 길면 길수록 나오는 글자가 더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컨설팅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공개관들에 대한 진행 데이터가 실제로 좋게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에 대한 얘기들도 아까 한번 예고 드렸듯이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55분이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B2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스턴트 폼 양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유입을 받고 진행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진행하자마자 잠재 고객 수가 너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DB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을 하자라고 건의를 드렸고, 바로 개설을 해주셔서 이 랜딩 폼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기여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인스턴트 폼하고 똑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5건, 4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육박하던 그 결과당 비용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 이렇게 동일한 기간으로 일주일을 봤을 때 바로 일주일당 거의 한 70건씩 이렇게 바로 펌핑 되는 부분으로 결과를 잘 도출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 업체는 영상 하나, 이미지 하나, 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굉장히 후킹성 있는 영상미를 가게끔 해서 약간 조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인지 단계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어지는 기준에서 약간 펌 기준에서 깔때기 전략이라고 해서 호킹 있는 사람들을 봤던 사람들 기준으로 이미지로 다 수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여의 관점으로 해서 결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되게 좀 잘 메이드 됐었던 이 B2B의 사례이고요. 늘 좋았던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71건이 되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갑자기 41건까지 30건이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경우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빈도 체크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건데, 세트 단위도 좋고 광고 단위도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좌측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제일 오른쪽에 차트 확인을 항상 자주 확인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차트 확인에서는 연령, 성별, 노출위치 같이 빠르게 빈도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 3대장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대, 성별, 노출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은 10월 22일부터 28일에 대한 거는 35세, 44세, 55세, 64세가 1.4에 대한 빈도로 비교적 밑에 있지만, 바로 일주일 뒤에 이 빈도가 55세에서 64세가 최고로 지금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핵심 타겟이 이쪽 타겟이었고, 이쪽 타겟 분들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빈도가 빠르게 올라갔구나. 실제로 저희의 코어 타겟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피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인하우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그게 메타 라이브러리로 항상 한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메타 라이브러리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대표님들도 다 적용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라, 먼저 저한테 이제 스레드 글이 떴을 때 그 스레드 불특정 다수의 어떤 게시글을 클릭을 해서 그 광고가 표시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같은데, 이 업체는 지금 연령을 18세로 설정을 해 두셨어요. 근데 이 최소 기준은 25세까지 올릴 수가 있고, 대한민국 내 주요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식자재 업체는 기본적으로 기성세대랑 B2B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타겟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정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금방금방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어떤 저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으로 떴을 때도 이렇게 랜딩 페이지라든지 이런 판매가 이렇게 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똑같은 업종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하는지가 계속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영상으로 하고, 어떤 업체는 릴스로 하고, 어떤 업체는 지금 광고로 진행했던 소재가 들어가서 똑같은 부분인지, 어떤 분들은 오픈 채팅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톤앤매너가 맞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경쟁 업체들에 대한 성격과 이런 부분들을 나한테 광고가 뜨네? 라는 부분으로 하기보다는 저한테 광고가 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세그먼트하고 지표화했을 때 어떤 특정 업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성격으로 랜딩 페이지 설정을 하고 어떤 업체는 결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짜이게 되면 저희 내부에서 인사이트를 해서 앞으로도 소재에 대한 방향을 잡거나 기획을 잡을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빠르게 경쟁사의 어떤 트렌드에 좀 뒤처지지 않도록 빠른 진행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한 어떤 학습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스레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X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 스레드에 대한 매체들도 그 단순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하기보다는 스레드에 대한 영역도 직접 체크를 해보면서 디벨롭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의 저희 아이버스 그 질문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하면서, 답변이야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구글과 메타 광고 효율 비교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리해본 내용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이 훨씬 더 요약해서 잘 정리가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획이나 어떤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양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체적으로 어떤 학습하는 부분들도 경쟁사랑 같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처한 위기나 상황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로도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번외적인 시간 여유가 있으면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원가율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광고주 분이셨고 초기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지금 이게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전업체셨고 그래서 현재 방식과 문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저희가 측정을 해서 내부의 어떤 인사이트를 측정을 1차적으로 했고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슈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요구되는 항목 대비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것인가를 이렇게 한 단계 더 디벨롭을 하면서 소통 과정을 광고주분들이랑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땡쥐식의 어떤 소통이 아니라 굉장히 좀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분기당에 대한 어떤 예산파에 대한 제안 내용들 중에 하나를 발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웨비나에 대한 메타 운영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오늘 진짜 마케팅에 이제 김제일로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야기는 조금 길게 들었는데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광고는 하고 있지만 성과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어, 집행보다 방향에서 조금 생긴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를 좀 바꾸거나 예산을 늘리거나 해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광고를 어떻게 이어서 가져갈지, 어디를 손봐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슈에 대한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광고를 돌려주는 역할보다는 지금 계정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짚고 개선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이거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코스를 통해서 무료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광고는 계속 운영하면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금일은 메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 매체에 걸쳐서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단 한 번의 터치라도 결국은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두는 것이 마케팅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러한 판단들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제가 Q&A 사전 질의한 거랑 올라온 것들을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더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대표님, 지금 더 Q&A 마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Q&A랑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문이 온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전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쓰게 되면 로하스가 비효율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계속 좋다가 다시 또 비효율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부분들로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비효율 구간이라고 하는 건 마진폭에 따라서 로하스 기준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 진행 후에 단기 비효율로 전환 관점이라고 하면은 크게 좀 세 가지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ABO로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ABO로 진행을 하면서 기존 소재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이 오래된 계정이라면 괜찮지만 신규라면 내부 경쟁이 일어나서 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니발리제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소재를 넣고 나서 빠른 피로도가 오는 업종, 뭐 뷰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빈도 변화를 좀 체크를 해서 빠른 디벨롭 개선을 좀 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신규 소재를 넣는다는 것이 좀 CBO인지 ABO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타겟이나 이런 또 활용 상황에 맞게 피드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정 상황을 좀 보면서 진단이 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피드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단부에 되어 있는 이제 웹사이트에 저희 그 ab-real-mkt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이버스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게 되면 더욱더 딥하게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사전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메타 광고 이제 두 개를 뭐 이렇게 날려먹고 뭐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셨는데 먼저 광고 계정의 정지인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상의 정지인지 이거는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더욱 건실한 회신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상황을 좀 미뤄보게 되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체의 어떤 잠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정 잠김 이슈는 페이지 연동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잠김 해제 시에 페이스북 오가닉 활동을 활성화시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의 피싱은 메신저로 온 그 대화 내용의 클릭이나 제출 등으로 인한 계정 전달로 이제 좀 피싱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을 해서 막 설치를 한다든지. 그때 이분의 내부 인원이 많다면은 좀 주의를 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광고를 3일차 진행으로 타겟을 오픈한 채라면은 데이터가 다방면으로 많이 쌓여 있을 거라 하나하나 타겟이랑 지면들을 좀 소거해 나가면서 디벨롭하거나 아니면 소재를 테스트 완료한 다음에 업스케일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좀 이렇게 내용이 질문이 좀 짧아서 제가 계정 상황을 추후에 보고 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심도 있게 피드백을 드릴 수 하겠습니다. 먼저 또 세 번째인데요. 고관여 제품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 영역에 있는 제품인데 비슷한 브랜드나 사례도 많이 없고 구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될지 이거는 제가 그 고관여랑 그 구매 퍼널이 긴 상품의 경우에 답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여기 전체 채팅방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여랑 이제 그 어떤 그 구매 퍼널이 긴 상품에 대한 답변은 이런 어떤 답변들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신생 계정으로 30만 원 쓰는데 하루에 최저가 방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0만 원까지 일 예산이 증대되는 흐름을 사실 좀 버텨 오셨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간의 데이터가 적게 남아 있으실 거라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소재나 세트 성격 등등을 좀 파악을 하고 픽셀의 어떤 그 완숙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벤트 관리자를 통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이 구조를 다시 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계정을 한번 요청을 주시면은 진단해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인데요. B2B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타겟 설정 같은 경우에는,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이 웨비나의 B2B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보통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B2B는 저희가 그 해당 고객들과 저희가 원하는 유저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잠재 고객 관리자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턴트 폼 양식으로 데이터를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거라 어떤 이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이할지언정 실제로 그 부분들이 제출했을 때 전화를 막상 해보거나 광고 주문을 체크를 해보면은 DB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슈가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폼 양식을 진행을 하면서 DB화하는 것들은 기본 결로 가져가면서 계속적인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어떤 경품을 준다든지 어떤 항공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후킹을 계속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인 랜딩 페이지, 랜딩 폼
그러니까 뭐 DB 카트 같은 거 URL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픽셀 데이터를 다양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벤트 측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들에 대한 5가지 답변을 우선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피드백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먼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그 PWS라고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상황이 저랑 완전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들도 보여요. 그래서 장바구니 결제 못으로 결과가 좋아졌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장바구니랑 결제 시작에 대한 이 픽셀 값을 궁극적인 액션 값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를 최종 KPI 값으로 가져가게 되면 구매 값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냥 머신러닝이 중지 혹은 정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랑 결제 시작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픽셀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포커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작 장바구니 값을 그렇게 풍성하게 진행을 했었을 때 KPI는 결제 시작으로 돌려서 진행을 했었고 그 계속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추후에는 맞춤 타겟, 그다음에 나아가서 캠페인의 타겟 세그먼트까지 디벨롭을 하면서 지금은 구매 단계로 해서 잘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안웅님께서 그 머신러닝이 잘 된 광고 세트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머신러닝이 잘 됐다는 기준은 사실 굉장히 러프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잘 됐다는 거는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들을 잘 좀 뜯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과에 대한 구매, 그러니까 결제 완료라는 어떤 지표만을 가지고 러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까지 가는 퍼널을 짧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후킹성 있는 요소나 세트 단위의 타겟을 잘 잡아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트래픽이나 웹사이트 전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DB를 수집하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고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단발성이나 굉장히 저관여도에서 그냥 물어보는 상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게 판매냐 비판매냐 혹은 어떤 매장이 있냐 없냐 혹은 글로벌 업체냐 국내 업체냐 이런 많은 기준들에 따라서 이 머신러닝이 잘 되었다는 세트 기준은 좀 상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과 업체와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뭐 주의 어떤 형식으로라도 주시게 되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답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의 숫자로 아이디 해주신 분께서 인스타그램 계정 컨텐츠를 광고를 하는데 스레드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것도 효율적인가요? 무조건 안 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으로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노출 지면에 대한 설정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드밴티지 플러스나 기본적인 캠페인 값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페이스북, 인스타, 스레드가 다 기본적으로 오픈이 다 디폴트 값인데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스레드가 올라가면서 지금 어떤 매체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에 요청을 하는 게 좋은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러프하다면 예산이 뭐 하루 예산이 저희가 뭐 하루에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일 예산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시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플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추후에 단계적으로 타겟과 이런 것들을 선별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이 노출을 해서 소거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항상 한정이 돼 있고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뭔가 해야 될 건 많고 그렇게 되게 되면 플로트를 시켰다가 전혀 관계없는 지면인데 이게 노출돼서 광고비가 낭비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노출 지면을 짜서 진행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은 인스타그램만 오픈을 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체크를 해보니까 페이스북 피드랑 페이스북 릴스 요렇게 두 개는 그래도 좀 오픈을 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되는 어떤 유저에 대한 KPI가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스북 릴스만 단독으로 못 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 뉴스피드까지 같이 켜줘야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설정을 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다영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 전환 캠페인 운영 중에 랜딩 페이지를 A, B로 나눠서 테스트할 경우나 단순하게 URL 변경 시에 머신러닝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랜딩 페이지가 변하게 되면 그거는 좀 큰 변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랜딩 페이지는 유저들이 들어와서 그 광고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보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체류 시간과 전체적인 어떤 이 광고에 대한 흐름 자체가 시그널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딩 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최근 영향이 큰 변경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를 한다는 거는 아마 운영 중에 변경을 하신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 중에 기존에 잘 학습되고 있는 캠페인을 랜딩 페이지를 굳이 변화를 줘서 한다?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한 개의 결에 대한 A 랜딩 페이지를 쭉 진행을 하시는데 성과가 좋다라고 할 때는 쭉 진행을 하시고요. 하나의 캠페인을 더 창출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좀 위험도가 있다고 하면 소재만 바꿔서 동일한 소재로 하나 더 추가를 하신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더 추가를 해서 단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소재라도 랜딩 페이지랑 디스크리션이 좀 다르게 되면은 데이터가 상당히 다르게 쌓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그 유입수 증가 목표로 트래픽 광고를 집행 시에 핵심 타겟 설정하면 파이가 적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가 세부 설정 없이 광고 집행하자니 저예산이라 제대로 머신러닝이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유입수 증가에 대한 목표는 말 그대로 이제 유입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입수가 증가하려면 당연히 보여지는 그 소재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요. 그 퀄리티나 부분들이 제가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그 소재, 그 인스타그램 피드상에서 보여지는 두 줄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목을 확 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입수 증가 목표로 하게 된다? 그럼 이건 소재가 문제인지 구조가 문제인지 캠페인 목표가 문제인지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입수 증가가 트래픽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핵심 타겟을 설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전체 노출로 타겟을 별도로 설정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전체 노출로 트래픽을 쌓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트래픽을 쌓는 그 반응도를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소재가 여러 개가 세팅이 되게 되면 그 소재마다 그 노출 지면 게재 위치에 대한 클릭률이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출 지면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서 필터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게 한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이제 히어로 소재를 하나 발굴을 한 다음에 유사한 소재로 다시 베리에이션을 해서 캠페인을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뭐 어떤 막 이런저런 기준 없이 그 중구난방에 대한 어떤 기준 없이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탁 집어내고 소거하고 진행, 집어내고 소거하고 진행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트래픽이든 유입수 증가든 분명한 어떤 KPI에 도달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입수 증가의 목표라고 하면은 좀 타겟을 설정해서 작게 해서 머신을 처음부터 망가뜨리기보다는 넓게 해서 많이 들여다 보신 다음에 그 얻어지는 데이터 가지고 필터링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의 마케터 분께서 이제 질문 주신 건데요. 이제 유입수 증가 목표로 이제 트래픽 광고 집행 시에 핵심, 이거 동일한 거네요. 동일한 거네요. 이게 보통의 마케터 분께서 질문 주셨던 거를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통의 마케터 분께서 메타에서 권장하는 머신러닝을 위한 일 예상 금액과 최소 집행 일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업종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거야 그러는데 어,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겠죠. 내부적 시스템적으로. 근데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운영을 해봤거든요. 정말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머신러닝을 위해서 일일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통계치는 있겠죠. 통계치는 있겠지만 이렇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신생 계정을 생성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그 기준들에 대한 예산 캐파를 증진시키는 게 때로는 1일, 2일, 그러니까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업체가 있고 처음에 1만 원, 2만 원 소진이 되다 갑자기 10만 원까지 태워지는 업체가 있고 이거는 업체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계정들을 학습하는 그 기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위한 최소 금액과 최소 일자 딱히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 진행을 하고 나서 얻어지는 그 일주일이 향후에 어떤 그 향방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B2B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인스턴트 폼 양식으로 하다가 빠르게 랜딩 폼을 캠페인을 추가를 해서 효과를 봤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판단 기준만 잘 서 있다고 하면 빠르게 디벨롭 해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광고를 하는데 노출 위치에 페이스북 스레드를 세팅할 경우에 인스타그램 인증 효과가 있을까요? 인스타 계정 팔로워 증가 등의 효과.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 광고로 진행을 하는 지금 이게
광고 내에 광고 관리 시스템 내에 광고를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기준으로 가게 되면 그 광고가 보여지는 부분들은 피드나 스토리나 릴스일 텐데 저희가 피드나 스토리나 릴스를 했을 때 굉장히 그 광고를 많이 보고 내가 장바구니 해놓고 나한테 인스타그램 저장도 해놓고 공유하게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구매에 대한 관여 선상에 있다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프로필 링크도 한번 눌러볼까 하면서 이제 팔로우도 해놓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수없이 몰아치는 어떤 그 광고의 어떤 뷰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고관여도가 처음부터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정 팔로워의 증가는 굉장히 조금 높은 그래도 관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팔로워 증가에 대한 부분들 액션 값을 하기 전까지에 대한 허들만 좀 잘 넘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좀 약간 트래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취급받지 않지. 그런 식의 쌓는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좀 오가닉하게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도이기는 합니다. 그 PWS님께서 이제 현재 오랜만에 메타 광고를 진행해서 모습이 오래돼서 다시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진행을 하신다면은 아닌가요? 네, 어떻게 그 팀장님 뭐 계속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질문 다시 작성 중이신 분까지만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혜연님까지 질문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이제 ASC가 뭔가 만능처럼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근데 ASC는 뭔가 초반부터 많은 어떤 그 픽셀에 대한 신호 호출 값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면은 ASC를 처음부터 뭔가 만능처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맹신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ABO나 CBO를 진행을 했을 시에 그 어떤 판매되는 전환 로아스 관점에서의 부스팅하는 용도, 이렇게 판매액을 업스케일 시키는 용도로 하기에는 ASC만 한 게 없죠. 그래서 리타겟 진행이 필요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기여를 설정하는 그런 관점들도 네이버나 뭐 다른 매체들처럼 라스트 클릭 기준, 물론 뭐 이제 네이버도 이제 뭐 기여 관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변화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라스트 클릭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여에 대한 관점을 최초부터 이제 메타는 많은 부분들 도입을 했고, 그 전환을 잡는 기준도 라스트 클릭이 아니라 최초 기여의 관점으로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타게팅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 거죠. 다만, 리타게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진다. 사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단일 플랫폼, 인스타 스레드 메타에서 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정보 탐색을 위해서 하는 역할도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여가에 진행하는 그 플랫폼의 상황에서 지금 이게 메타 리타게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피로도가 빨리 올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봤는데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관심 없다라고 측정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리타겟은 좀 불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리타겟은 어느 매체든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구매를 최근에 30일 동안 했던 사람들은 제거. 그리고 방문했지만 장바구니까지 넣었지만은 실제 구매까지 안 간 사람 이렇게 추출해서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들을 계속 디벨롭 해나가면서 리타겟을 하는 부분으로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또 쌓였네요. 네. 그 PWS님께서 이제 그 오랜만에 메타공을 진행해서 오래됐을 시에 모수를 모으려고 하는데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전환 링크 최적화, 저렇게 도화지 캠페인 진행해서 좋을까요? 트래픽 모수는 쓸모가 없다. 뷰티시네요. 뷰티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일정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뷰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일반적인 어떤 세럼이나 누구나 이렇게 많은 어떤 브랜드들이 정말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강점이 잘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많은 경쟁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모드가 없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매되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뷰티 쪽을 진행을 했을 때 구매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워낙 낮아서 그 부분을 정말 박리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구매 전환 로아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도
신규를 어떤 터치를 하는 게 메타가 계속 불가능하고 학습하는 터치하는 사람들에게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로아스나 구매나 재구매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데 실제 신규를 창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좀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거나 우리의 핵심 코어 타입뿐만 아니라 잠재국도 터치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래의 장차 우리의 어떤 고객이 될 사람들에게 시딩하는 역할로 우리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거나 했을 시에는 트래픽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넓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믹싱해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뷰티 업계에서 지금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는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면 그 광고를 진행하는 히어로 캠페인, 히어로 세트 이런 것들은 좀 정해져 있고 이벤트 할 때마다 추가하는 방식으로 막 가서 진행을 하시던데 뭐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는 사실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A 업체, B 업체가 같은 브랜드인데도 다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어떤 업체 그 협력 광고를 하나 진행을 해서 이제 해외 협력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똑같은 계정인데 계정을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면 또 효과가 다르게 나오고 굉장히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는 없지만 그런 계정을 한번 뜯어봐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환 캠페인 좋다, 대피 캠페인 좋다, 뭐 이거는 사실 아니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구 카테고리로 지금 주신 이형구님께서는 메타 광고를 돌려주는데 리드가 50개 찾아야 하는데 러시전이 제한 걸렸다 매출은 50원 완료됐습니다. 단식권. 네, 그렇죠. 어, 요즘에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오퍼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은 최소 7일 50건을 디폴트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를 이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뿐인 것이지, 20건이 돼도 메타 그 머신러닝이 완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70건, 80건이 일주일 동안 넘어가는데도 어떤 특정 그 세트에서는 아직도 머신러닝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메타가 인지하는 그 많은 어떤 시스템적인 기준에서 광고주분이 설정해 놓은 그런 값에서 유저들을 잘 찾아 나갔냐 그리고 찾아 나가는 어떤 그 건수나 빈도나 어떤 뷰 대비 그만큼 반응이 많이 오느냐에 대한 싸움인 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치는 구매, 전환, 회원가입 같은 어떤 리절트 값이잖아요. 근데 그 리절트 값이 아니라 어떤 과정상에서의 어떤 퍼널 값들도 메타는 시스템상 다 추적을 하다 보니 어떤 것들은 20건, 30건만 쌓여도 괜찮네? 너네 이제 머신러닝 완료됐으니까 끝내. 혹은 많이 쌓였는데도 머신러닝 제한이 돼서 노란색 불이 켜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노란색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이거는 머신러닝이 했으니까 바꿔줘야 되겠다. 시그널 다시 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오래 진행했던 캠페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부분들 크리에이티브를 다시 한번 녹여보시거나 아니면 캠페인에 대한 어떤 타겟 세그먼트를 추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세트 단위에 대한 어떤 그 타겟 디벨롭을 해보시거나 다양한 어떤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한번 발전을 시켜봐야 돼요. 특히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는 뭐 크게 뭐 사무용 가구랑 일반 가구랑 뭐 이렇게 여러 개는 아니겠지만 그런 특정한 어떤 B2B 로의 어떤 그 사무용 가구는 재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길잖아요. 또 구매하고 다음번에 재구매하는 것들도 굉장히 길고 일반 가구 역시도 한 번 사게 돼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 가치 한 번 단발성에 대한 캐파가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한 번 터치한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 번 터치를 하는 이 퍼널을 잘 짜느냐가 좀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가구 업체 정말 많잖아요. 가구 파는 제품들도 많고 물론 거기서 앤틱이냐 모던이냐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나 어떤 연령 세그먼트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가구라고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머신러닝이 완료됐다고 해서 이제 계속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를 대비하는 캠페인 세트 구성들도 해주셔야 나중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구 업종도 체크해야 될 봐야 될 부분들이 비교적 고관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이렇게 웹사이트 루트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웨비나라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답변 주시는 분 포함해서 많이 좀 긴장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양질의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